그 YTN에서 보면 뭐 자율주행과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데, 전기 충전 구조에 대해서 제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충전 구조에서 제가 그 슈퍼 카페시타하고 이렇게 컨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충전하자라고 했어요. 그 방식이 지금 그 로봇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충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한 격벽 구조로 한 8개 정도로 분할을 하고 격벽 구조를 각각 보호를 하자. 그래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원 공급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카페시타가 되겠죠. 저는 이제 제 방식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를 카페시타로 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콘센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무선 충전으로 갑니다. 무선 충전 기술을 하실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통해서 무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전파가 뚜렷이 송전도 잘 안 되고, 각각 하나는 그렇죠, 그 자동차다, 드론이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있는 식으로 비밀 코드, 인식 코드로 해서 정확히 지금 저 무선으로 전파하는데 엉뚱한 놈 받으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의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드론 충전이든 로봇 충전이든 간에, 그다음에 자동차 충전이든 가전제품 충전이든 오토바이 충전이든 비행체 충전이든 배 충전이든 어떤 형태의 충전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번개도 흡수할 수 있는 제 충전 방식인 특유의 충전 방식이 있는데, 순식간에 전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서브로 해서, 이건 이제 라우터 방식인데, 전기를 신호를 송수신할 때도 사용하고 전기를 송수신할 때도 동일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충전 방식이 콘센트 방식으로 전원 공급기가 있고, 저는 슈퍼 카페시타 여러 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8개로 분할해서 동시에 충분 방정을 하자. 그리고 직렬과 병렬 하나로, 일상적인 속도로 다닐 때는 하나로 쓰고, 나머지는 좀 높일 때는 속도를 2개로 쓰든지 3개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전기를 많이 받아들이되, 현재 있는 병렬 구조가 어떻게 똑같이 직렬이나 병렬이나 똑같냐, 전력의 양이 말이 안 된다. 이게 과학적인 사기다 그러죠. 수용 구조가 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수용 구조를 2배로 높인다. 그것은 두껍게 전력을, 전기선, 구리선을 처리하는 방법과,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그것을 선을 2개로 늘리든지, 그래서 또 다른 배터리에서 끌어와서 4개로 늘리든지 수용 구조를 만들어서 전력을 많이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리튬 배터리 이 작은 데서 100이라는 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면, 전선 하나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2개면 200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3군데면 3개를 하면 되겠죠. 4군데면 4개, 이렇게 해서 수용 구조를 만드는 것.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전력의 양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방식과 휘발유, 또 경유, 또는 가스, 수소, 모든 수소, 산소 반응, 모든 부분의 연료에 있어서 연료양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변속기를 없애는 방식은 전 세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거 수십조, 수백조 기술입니다. 이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브라운 가스를 쓰게 한 기술도 수십조, 수백조 기술입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도 전 세계에 나가면 전 세계 제 앞에서 다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술을 사지 않는 곳은 다 파산입니다. 구형 기술로 쌓아야 되니까. 브라운가스가 서로 만나면 터지잖아요. 수소, 산소. 그러면 각각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이는 기술. 연료 온도를 높이면 이제 이렇게 주행거리, 항속거리, 추력이 늘어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온도를 수소나 휘발유나 경유나 가스나 온도를 높이는 공간이 있다. 또는 석탄 석탄 발전 용광로를 사용하시는 제철에서 석탄 같은 데도 가루 형태를 만들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소, 산소를 먼저 태운 다음에 온도를 높여서
석탄을 이렇게 태우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 경우, 석탄을 가루를 대중소다 그러면 이쪽으로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발화력을 높이는 기술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수소다 그러면 수소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산소다 그러면 산소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 둘을 섞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스 분배기를 통해서 연료 분배기죠. 연소실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때 연료 양을 대중소라고 합시다. 노즐을 통해서 하시든지 가스 분배기를 통해서 하시든지 연료 양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타먹날레 펠럿을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이런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다 그러면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만들거나 중앙 통제기에서 전류양을 통제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양을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줄에다만 공급하면 두 줄만 가고 세 줄에다만 세 줄, 이런 식으로 이제 제 기술들을 피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쓰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좀 더 강력한 방식은 그렇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하는 경우, 그것은 좀 약간 모터에도 그것이 들어가면 좀 더 강하고 이게 파동적인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기선을 서로 이렇게 딱 그렇게 붙여놓으면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하나 둘 셋 넷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이것도 펄스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좀 약합니다. 정적인 에너지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똑같이 구리선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했을 때 이거는 펄스 방식, 파동이 굉장히 널뛰기 하듯이 파동적인 에너지. 파도가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막 폭풍 바람 막 태풍이 일어나면 막 훌렁이 이제 이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이 구리선이 들어가는 경우,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에 들어가서 파워를 높이는 경우, 트론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전기차 같은 데 회전축을 엄청 강력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안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십조, 수백조 기술입니다. 무형의 전파, 서로 틀린 파형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음. 하나는 그중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또 인식 코드, 전화번호로 코드를 칠하고 뭐 2개든 3개든 뭐 4개든 간에 어떻게 여러 개의 파형을 섞어서는 수십 개, 수백 개 섞어 쓸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3개, 4개, 5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알 수도 없어요. 비밀 조합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것이 제 특유의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사 레이더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기술 도둑질을 그렇죠. 제가 더 조회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저는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것을 개발한 것이고,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술 도둑질을 통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멋대로 반도체 무선 전파 방식이라든지 모든 컴퓨터라든지 앞으로 가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무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모든 구조에, 그것이 뭐 제품의 내부에 있든 컴퓨터 내부에 있든 로봇의 내부에 있든 자동차 내부에 있든 드론의 내부에서 그런 것이 하든 외부적으로도 무선 통신기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새끼 라우터들이 있다.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라우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세종사령부가 있고, 세종사령부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이런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무선 송수신, 최종사령부를 2개로 만들고 밑에도 하나만 해줘도 돼요. 이건 하려는 필요 없는데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밑에 이제 새끼 라우터들이 있고, 무선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다. 이런 무선으로 이제 이렇게 군에서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50대 100대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라우터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드론을 이렇게 각각 한 대당 하나당 5개씩 뭐 4개씩 3개씩 담당하는데, 그럼 만든 거 기기 마음입니다. 그 꽂아가지고 이렇게 노트북 같은 데 꽂아갖고 영상으로 채팅 서비스처럼 그것을 보는 겁니다. 1번 카메라 이러면 2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50번 카메라 있듯이 드론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드론은 이제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휴대폰 전화할 때 수백만 가입자도 하잖아요. 전화번호를 부여를 하니까. 그래서 드론도 이론적으로는 수십만 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거기다가 무선 서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통해서 무선 송수신 구조와
충전 구조가 있었습니다. 충전할 때도 반드시 이 비밀번호 방식, 전화번호 부여와 비밀번호 인식 코드가 있어야지 그 도론에 정확히 충전이 되죠.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도론 전화가 엉뚱한 데 가면 이상하죠? 그만큼 이상한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식을 삼성페이에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조성하지 않아요. 제 방식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에서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고 알았다면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 기술 침범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독창적인 기술을 가진 걸 가지고 그래 아무리 기술을 발표를 하더라도요. 허접한 기술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게 눈에 뒤집힐 만한 획기적인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알아낸 사람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파동적인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대방식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를 통해서 파동적인 전기를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했을 때 파동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걸어주면 직렬과 병렬 방식이든 방송국 거기에 그 반사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장태식으로 높이 해가지고 빛을 모아주거나 볼록 렌즈 방식으로 해가지고 볼록 렌즈들을 많이 만들어서 빛을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볼록 렌즈 미니 볼록 렌즈를 많이 해가지고 빛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볼록 렌즈에 모아서 초점을 형성해주는 이런 형태의 UV 장치, 그다음에 아니면 레이저 가공 장비, 이렇게 레이저 공격기 이런 것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성 같은 데 탑재해서 태양빛을 볼록 렌즈를 통해 모아서 지상을 태울 수 있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하나하나마다 그렇죠. 기존에 없는 놀라운 것들인 것이죠.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획기적인 기술들이며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의학도 전 세계에 나가면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이고 제 기술을 안 쓰는 데는 도둑질해서 쓸 수는 있으나 안 쓰는 데고 안 사는 데는 모든 그 기업이 사실상 구형 기술로 싸우기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획기적인 것들입니다. 산업의 기초 원료나 재료처럼 너무나도 획기적인 기술들이 단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쓸 수가 반도체 설계에서 될거 안 쓸 수 없습니다. 다 쓰게 됩니다. 모든 로봇과 자동차 산업기계 만들 때도 이 전기 방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기선 충전하실 때 무선 통신기기를 만들 때 수많은 새끼 무선 통신기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우터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유선 라우터다. 유선만 담당하는 라우터도 이렇게 새끼 유선 라우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하나는 유선으로 라우터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무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새끼 라우터들이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회사에서 이렇게 큰 장충동이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유선으로 들어오고 나머지가 무선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씩 라우터들이 새끼 라우터들이 있어서 5가정이 아파트 같은 데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무선 결합의 라우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선 통신기기 안에 수많은 새끼 무선 통신기가 있어서 이렇게 CCTV다 그러면 휴대용 CCTV를 여러 군데 막 몇십 군데 배치해서 감시하고 그것을 다시 걷어오고 무선으로 전파를 송수시는 노트북 방식으로 노트북이나 어디나 스마트폰이나 채팅 방식으로 꽂아가지고 영상을 1번 카메라, 200카메라, 10번 카메라, 20번 카메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KF21에서 그걸 쓰셨더라고요. 제 방식입니다. 반도체 신호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신호할 때 여러 선을 그어주어서 신호 회선을 눌러주는 이런 기술 구조. 이것은 전기선을 할 때도 똑같고 전기선 구리선으로 전기선으로 들어갈 때도 송점 이거 똑같아요. 여러 선을 이 안에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좁아가지고 못 그렸는데 이 안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점 네모나거나 거기에 동그란 점을 찍어서 전력을 중폭 이렇게 SK 반도체에 쓰셨더라고요. 신문에 버젓이 광고를 내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 들어갈 때 여러 개의 선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회선이 이 작은 구조에도 들어갈 때도 여러 개의 회선을 들어서 신호를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등분도 분할해서 동서남북으로 들어가고요. 신호선이든 전기선이든 전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기 배터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4등분해서 제품을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부 안의 구조로서 똑같이 여러 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기 배터리 8개로 분할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분할한 8개 각 배터리 셀 안에서도 이걸 안에서도 다시 4개로 또 분할해서 또 들어가서 전기 충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각각 이 방식도 이제 이 반도체에서 정기적인 방식과 신호적인 입출력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 상태로 이 안에 지금 한 선만 그려놨지만 여러 선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 이 안에도 이렇게 4개로 4등분해서 이 부분을 또 이 작은 이런 신호선처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호선이 여러 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신호처럼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 신호를 확대시켜 놓은 건데 이걸도 다시 또 세부로 들어가서 쪼개가지고 똑같은 신호선이나 전기선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회사에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신호선에다가 이렇게 그 중국에서 뭐 3D 그 반도체 만드실 때 카페시타를 없애버리고 트랜지스터로 한다는 건 카페시타 역할을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제 방식의 전부 구리선을 딱 거기다 만들어놨을 때 거기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콘덴서 배터리 전봇대 기술로 사용하시고 거기는 기술 구조를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알까요? 저는 내 거니까 알죠. 거기서 발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고. 내 거니까. 거기서 내가 뭐 초능력 가지고 있네. 발표도 안 하는데 내가 알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술 구조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기술 구조를 심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슈퍼 다이오드로 사용하시는 경우 이런 모양으로서 작고 중간 크게 이거를 이제 2개로 할 수도 있어요. 2개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차이를 크게 만들면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는 슈퍼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아닌 분야에서 기어 부분에서 이것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양쪽 기어를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이 방식으로 해서 기어 방식으로 돌리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어를 서로 맞물리게 돌린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하나의 선에서 구리선이 됐을 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중복시키고 일반 전기선 이렇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회선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선에도 광섬유선에도 똑같이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동측 케이블선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중간에 전해질 구조에서 이렇게 서로 통로 하수도처럼 통로를 만들어서 이런 통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중복시키는 거, 전해질이 빠르게 흐르게 하는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양극전극제에도 이 기술 구조를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양극전극제 판 적층되어 있을 때 내부 안에 이런 구조를 넣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은 너무 동그라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양극전극제에도 넣을 수 있어요. 양극전극제를 만드실 때 흑연 구조 자체를 서로 어떻게 그 입자 굵기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료를 만드는 기술, 인공 흑연 만들 때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판으로 만들 때도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적층하셔도 제 기술 구조 굉장히 강력한 배터리가 됩니다. 양극재 만드실 때도 가루니까 금속 가루라든지 가루 형태를 입자를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기가 중복되도록 하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 양극재를 적층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배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그란 점 네모나거나 이렇게 두톤 기존보다 구리회선 구조에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신호를 분할해주는 광섬유선에서도 쓸 수 있어요. 동축 케이블에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한전 같은 데서도 전기선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특정 부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가고 전기를 성수신하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그래서 뭐 컴퓨터다 그러면 전기선 안에서도 이런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만들어 갖고 전력을 증폭시키는 행위, 또는 그 모터에 감긴 구리선 자체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전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콘센트 이게 저 최근에 5개 갈았어요. 이것은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닙니다. 좀 두껍게 만들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일자로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이 콘센트 플러그 꽂는 부분에도 양쪽으로 일자로 두껍게 줘서 충분히 전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콘센트 구조도 저희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플러그도 역시 여기 얇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선, 구리선에다가 약간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콘센트식으로 두텁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약간 전력을 좀 더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존의 구리선 두께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조금 이런 방식으로 일자든 뭐가 됐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력을 증폭시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인쇄 방식, 전도선 잉크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기선을 하셨을 때 다시 한번 적층으로 하시거나 여기다 코팅 구조를 가져가지고 적층하시는 경우, 이런 것도 코팅해가지고 이제 인공적으로 절연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 적층해서 하는. 일나노 기술에서 일나노들 할 때 터널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더 깊이 파라 그랬잖아요. 좀 더 깊이 파면 바깥쪽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 위에다가 절연 구조를 만든 코팅, 뭐 유리석영 코팅제가 됐든 이렇게 욕실형 그레이종 302가 됐든 의류방석이 됐든 코팅 구조를 절연을 만들고 여기다 다시 회로를 회로를 위에다가 그려주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적층하는 것. 또는 반도체 이렇게 그 위에 적층하는 방식에서 서로 절연 구조는 그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간에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열이 차폐되도록 만들어서 발열 구조로 인해서 시스템 다운이 일어나죠. 불량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욕실형 그레이종 302가 됐든 뭐 실리콘이 됐든 아니면은 유리석영 코팅제가 됐든 세라믹 코팅제, 의류방수제, 유리방수제 어떤 형태의 코팅 방수제가 됐든 간에 이걸로 절연 구조를 만드시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세척, 웨이퍼라든지 다른 세척 분야에서 그 다음에 락스 종류, 락스하고 웨이프, 그 다음에 그 뚜러펑을 사용하고 엄청나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산화탄소 방식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섞어서 쓸 수 있든지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선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3개로 증폭을 시켰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주거나 2개를 중폭시켜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 이 기이한 전기선의 구조, 이것은 반도체 회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두텁게 해주거나 선을 2개로 처리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든지 여기 중간에 점 찍어주고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 이게 선이 주변에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증폭시켜서 신호를 하나로 두꺼운 선으로 하시든지, 이 두꺼운 선은 여러 개 같은 굵기라면 여러 개로 해서 수용 구조를 전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철판인데 각종 철판 만드실 때 가로 세로 심지를 만들어주거나 또 X자 사선으로 만들어주고 심지 구조를 만들어서 각종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철판 만드시거나 금속 제품 만드시는 경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꼬불꼬불도 이렇게 내진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이 기술 구조는 거기서 꽈가지고 서로 제품 철사 같은 걸로 꽈가지고 심지 구조를 넣으시고 반탄력을 좀 높여주는 행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는 뭐 쓰일 때가 다 있어요. 여기서 볼록하게 뽁뽁이처럼 만들어서 샘물을 부어서 이게 볼록을 여러 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특수 이제 제제품, 철판이 됐든 금속 제품,
플라스틱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플라스틱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볼록과 오목이 같이 있는 구조, 특수 강판이 되겠죠. 반탄력이 되게 좋아 용수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 인적으로 이런 용수철을 만드는데 용수철이 두꺼운 부분이 있죠. 두꺼운 부분이 있어서 용수철을 튼튼하게 강하게 반탄력에 만들어주는 구조. 또 제 기술.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약간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갖고 이런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용수철 안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용수철의 반탄력을 높여주는 구조. 또 용수철을 층층이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구조. 용수철 안에 용수철을 여러 개가 달려있는 구조. 그것도 제 기술 구조. 용수철을 가로 세로로 해갖고 철봉식으로 만들어서 옆으로 퍼져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 그것도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 철봉 형태로 이어가지고 침대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거나 그 소파에도 만들어줄 수 있고 산업기기에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심지나 알갱이 형태로 넣어가지고 금속 제품, 철판이나 철근 같은 것들 심지 넣어주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각종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금속 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볼트 나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볼트 나사 같은 데나 이렇게 철강 제품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우리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이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가지고 철판 제품 만드시거나 포스코 같은데, 현대제철 같은데, 현대자동차 이런데 선세계차등 이것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고 심지하고 알갱이 형태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이런 거 들어가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 만드시면 제 기술에 타일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 도기 만들 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도금 하실 귀금속 도금 하실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갑니다. 합성섬유 실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탄소 섬유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석영 유리관, 석영 실을 만들 때도 이것을 만드실 때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MDF 그다음에 MDF 플라스틱 제품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에 넣어서 이런 코팅 방수에 넣은 플라스틱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해당합니다. 그 플라스틱 제품 만들 때도 심지 형태, 어떤 형태의 심지가 됐든 가로 세로 심지를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나 가로 세로가 이렇게 가로 세로 X자 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심지 구조를 넣어서 제품을 튼튼하게 MDF도 마찬가지고 석고보드, 합판 이런 기타의 목재 부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지 구조를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철근 같은 거, 철판 같은 거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철판 같은 거 가로 세로 일자금을 그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을 만드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합니다.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그 운동화 같은 데도 그 앞에 가로 운동화 3분의 1이라고 앞부분은 가로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가로 양옆에는 세로 또는 뒷부분은 가로 가운데가 양옆에는 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엇갈리게 힘의 방향이 적용되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신발들 군화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거 다 재생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군화나 등산화 신발 구두 같은 거 운동화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해당합니다. 원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목재 부분 MDF나 합판 또는 석고보드에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생제가 들어가서 만드시면 곰팡이 안 쓸게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만들어서 세라믹 코팅제 만들어서 이것을 집어넣고 그걸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가로 세로 X자 심지 구조를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또는 알갱이 형태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그 금속 제품, 철판 제품에도 여러 가지 알갱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로 동그랗게 되면 알갱이 넣으면 이게 차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특수한 강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철강 제품이나 금속 제품 만드실 때
그다음에 그 금속 제품 만드실 때 여러 개 그 서로 다른 금속들 뭐 철, 아니면 스텐, 텅스턴, 알루미늄, 뭐 구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균일하게 가루 형태로 섞어주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작은 용광로에서 그것을 다시 실과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혼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일한 제품을 가지고 철강을 만들 때 혹시 균일한 상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조 방법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이게 유리석 MDF 만들 때나 하이그로시 아니면 석고보드 만들 때도 그다음에 합판 만들 때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우리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만들어 갖고 방수 구조를 만드시거나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유리창 만드실 때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아크릴을 좀 섞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크릴에다가 그냥 아예 유리석형 그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을 좀 섞어서 강화 구조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PC 계통에도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있습니다. 비투과율 그걸 섞어서 쓰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형 코팅제를 쓰셔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이중 유리창 만드시는 경우 한 창틀에 이중 유리창이 들어가 있는 거 약간 공간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좀 베란다 샤시 부분 또는 각종 현관문이라든지 철제라든지 아니면 금속 제품의 문에 또는 나무 문이라도 그 안에 단열재를 넣어갖고 판매하시는 경우 단열재가 어떤 종류가 됐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MDF 같은데 톱밥 아니면 펄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돌가루나 석영가루 석영가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뭐 돌가루도 화려한 색깔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술적인 내외장재를 건축 예외장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그로시하고 섞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멘트하고 섞어도 됩니다. 시멘트를 염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로 만들고 고급스러운 열매 쓰면 고급스럽게 싼 연료를 쓰면 싸게 나옵니다. 시멘트를 모래도 그렇게 염색을 하거나 모래를 대신 제거하고 자갈을 시멘트 모래하고 자갈을 같이 파시는 경우 또는 자갈을 이렇게 돌들을 작게 분쇄를 해가지고 모래가루를 대신해서 다양한 색깔을 천연색이죠. 그거는 대신 만들어 갖고 제품을 건축 내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이게 이걸로 이제 건축 내장재를 사용하면 되게 아름답겠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게 돌가루를 가지고 서로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접착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본드 접착제, 경화제 있잖아요. 그걸로 결합해가지고 건축 내장재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돌가루들을 경화제를 사용하고 경화 본드제로 해가지고 건축 내장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시멘트 각종 비닐 계통이라든지 이런 비닐 계통 만들 때 물세죠. 유리석형 코팅제, 유리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개정됩니다. 방수포, 방수천, 텐트, 이불에도 그렇고 옷 같은 데도 이조 넣어서 만드시고 합성섬유 실이나 모든 형태의 실 만들 때 한복실도 마찬가지예요. 실 만들 때 유리석형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시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탄소섬유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석영관들을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 라텍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텍스 만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무 타이어 만들 때 각종 타이어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타이어를 만들 때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하는 타이어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타일을 만들 때도 가로 세로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타일을 해갖고 안 미끄러지게 한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방수천이나 방수펌 만들 때, 뭐 아니면 텐트 같은 거 만들 때, 욕실론 그레이징 301을 섞어서 만드시면, 방수 구조를 만드시면, 방수 구조는 이제 욕실론 그레이징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좀 연하게 해가지고 뿌려주면 그것도 방수 코팅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이제 철강 제품 같은 거 뿌려서 판매하시고, 금속 제품 뿌려서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방수제하다 방수 구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원료 형태나 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본드하고 섞어서 파면 목공 본드가 됐든 어떤 경화형 본드가 됐든 어떤 거. 그다음에 풀하고 섞어서 파시는 경우 또는 고무풀 그냥 그거 자체를 연하게 만들어 갖고 문방구용 풀이나 기타 풀로 사용하시는 경우 또는 각성 실리콘에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넣어가지고 실리콘을 만드시는 경우 또는 곰팡이 에어건을 살균하는 곰팡이 액생 제제를 넣어서 실리콘을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레이 체인하고 스프레이 체인을 색깔을 밝게 염색을 해서 욕실용 그레이징 302하고 섞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리 방수제하고 유리석용 코팅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욕실 이렇게 스프레이 체인을 걸쭉한 농도로 해서 바르는 스프레이 펜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징 302 실리콘을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만드시는 거죠. 좀 더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형태로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강수압류를 전기선처럼 이렇게 신호를 똑같은 두께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가지고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광신호를 정적인 펄스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경우 또는 광섬유선을 똑같은 두께라 그러면 서로 틀린 굵기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증폭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펄스 약간 동적인 펄스 방식으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이런 거 레이저 가공할 때 EUV 장치도 들어갈 수 있고 레이저 가공 부분 그 다음에 레이저 공격기 이런 것들을 빛을 증폭시킬 때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섬유 선 안에 석영관 안에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 또 신호가 훨씬 더 빠르게 잘 되고 그 석영관 안에 유리석용 코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방수에 같은 코팅을 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경우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선을 아크릴선으로 아크릴관으로 대신하고 내신 구조를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약간 합성섬유를 좀 나일론을 90%짜리를 같이 섞어줄 수도 있다. 그 안에다 아크릴 실을 섞어주는 경우 아크릴 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광섬유를 만드시는 것. 또는 거기다가 아크릴 실도 합성섬유 나일론을 좀 섞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90% B2가열짜리를 섞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를 광섬유 관으로 내신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광섬유 실을 합성섬유 나일론하거나 아크릴로 선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새로운 광섬유를 만드시는 경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을 만들 때 지금 현재보다 얇게 만들어서 신호선을 삼고 거기를 합성섬유 나일론 관이나 기타 다른 관으로 감싸서 제품 손상을 막아주시는 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해저 케이블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해저 케이블 광섬유선 대신해서 해저 케이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케이블이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그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수십 회선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몇 회선이 더 늘어납니다. 회사별로 두께는 틀리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광섬유처럼 하나의 신호선에서 2개, 3개, 4개로 이렇게 증폭 똑같은 굵기라면 증폭하는 이런 구조와 하나의 신호선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서 동축회선을 만드시는 펄스로 만드시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이라 할지라도 신호선이 중간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두터운 부분이 이쪽으로 있어서 신호나 전력을 증폭시키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안에 동축 케이블이 딱 이렇게
그렇죠.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관을 삼아서 그 안에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도 역시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을 해서 신호가 안쪽으로 잘 감싸도록 외부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 만드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방수제 넣어서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전기선의 구조를 만들 때 인적으로 한 선에서 두터운 선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두터운 부분이